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전기 들어갑니다. 전기가 뭐냐? 자,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분계를 지금까지 공부했죠. 연습했죠? 했던 거 또 해야 됩니다. 분계만 잘하면 회계는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분계가 제일 중요하다. 자, 이제 근데 분계를 한 이유가 뭐냐? 분계를 한 이유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들 전기. 자, 우리가 회계를 이제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계를 해서 만약에 현금이 변화가 있다. 그럼 현금 계정에 적어야죠. 또 상품 매출이 발생했다. 그럼 상품 매출에 적어야 됩니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해서 사실 이 이름은 안 했지만 어이구 왜 이럴까요? 에이, 다시 써야지 그럼. 자,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해서 분계장에 기록을 합니다. 분계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분계장에다 분계장은 우리가 작성 안 해봤어요. 그냥 우리는 분계만 하면 나중에 입력을 하잖아요.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분계를 분계장에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모든 계정 과목 총계정, 우리가 기초 때 회계 1, 2강 때 배웠던 현금, 예금, 상품 등등 했을 때 계정 과목 쭉 있죠. 그리고 수익 비용에서 비용 잡비까지, 현금부터 잡비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대충 한 4, 50개 될 거예요 아마. 그럼 4, 50개가 전부라고 가정했을 때 그 모든 계정을 한 군데 모아놓은 장부, 그게 바로 총계정 원장이에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 기록을 하는 거, 분계한 것을 해당되는 계정에 옮겨 적는 걸 바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는 사실은 쉬워요. 분계만 할 줄 알면 전기는 그냥 두세 번 따라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네. 자, 그 다음 1번에 전기와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의 전기. 그리고 표준식, 잔해식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책은 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와서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모든 내용 가능하면 우리 수준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안 들어있으면 사실은 물론 공부하기에는 없는 게 좋죠. 많이 없는 게 좋아. 조금만 있는 게 좋은데 결국은 나중에 당장 우리 시험도 시험이지만 나중에 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하다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보면은 책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기본서지. 그래서 일단 책에는 있어요.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표준식을 요약하면 T계정. T자 우리가 맨날 하던 거 왼쪽이 차변 오른쪽 대변 그거 있죠? 차변되면 T계정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기 방법 2번에 전기 방법에 분계의 해당 과목을 찾아서 차변 과목은 차변에 대변 과목은 대변에 기입하고 계정 과목란에는 상대편 계정 과목 줄 쳐놓을까요? 상대편 계정 과목 또 그새 딴짓 했죠. 집중해야 돼요. 시작한 지 몇 분 지났다고. 자, 상대편 계정 과목 줄 쳐놓고요. 단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 있으면 제조하다 고 했는데 그거 읽고 뭔 소린가 알겠어요? 알면 신동이죠. 회계 신동. 모릅니다. 지금 하고 나서 다시 보시면 돼요. 자, 예제 5번 갑니다. 자, 지금부터 예제 5번을 가지고 분계와 전기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 5번 문제, 우리 회계는 그냥 이론으로 말로만 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론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제 5번 갑니다. 예제 5번에 먼저 분계가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분계가 1, 2, 3, 4, 5개밖에 없어요. 그죠? 1월부터 10월까지. 그냥 원리만 익히고자 하는 거지. 5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건 분계예요. 여기는 분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총계정 원장이 총 8개 있죠. 이건 한 장의 샘플 예제잖아요. 예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힘드니까 일단 간단한 거 제가 풀고 그리고 어려운 건 여러분 시켜야지. 그 다음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일단 8개의 계정, 총계정 원장.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계정 과목이 통틀어 8개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모든 계정 총 합계 8개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이거죠. 실제로는 80개, 100개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8개. 그래서 계정 과목을 자, 지금부터 이 전기하는 걸 잘 보셔야 되고 나중에 이걸 여러분 스스로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삐딱해도 이해하세요. 제 마음이 좀 삐뚤어서. 자, 계정 과목이 현금부터 시작해서
현금부터 시작해서 외상 매출금, 외출, 그리고 상품, 그리고 외상 매입금, 외입. 외출 쓰면 외상 매출금, 외입 쓰면 외상 매입금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자본금, 장사 시작할 때 출자한 자본금, 그리고 물건 팔았다 상품 매출, 그리고 급여, 그리고 보험료라는 이렇게 8개의 계정 과목이 있는데 지금부터 거래를 분개해서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을 연습할 테니까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도 보면서 따라 쓰세요. 우선은 보는 게 좋아요. 자, 1번부터 갑니다. 1월 1일 날 현금 5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럼 1월 1일 날 현금 출자. 자, 분개는 원래 분개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과 거래입 판료소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건 정석이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뭐 있었죠? 쉽게 하는 방법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거 있었죠.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금을 출자했다. 그럼 회사로 볼 때는 출자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면 차변, 차변 현금. 아, 그새 금액을 까먹었어. 50만 원, 50만 원. 자, 이렇게 출자금을 장사 밑전 자본금이라고 하죠. 자본금 50만 원입니다. 자, 일단 분개 끝났죠. 분개 끝났으면 분개를 곧바로 계정에 적는 겁니다. 분개를 계정에 적는 겁니다. 자, 무슨 계정? 현금 나왔죠? 현금 계정 찾아갑니다. 차변이죠? 차변, 차변에 이때 금액을 50만 원 적으면 이제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들어왔나 이유를 모르잖아요. 이거 쓸 때는 현금 쓴 반대편, 여기 반대쪽에 있는 자본금, 상대편 계정 과목인 자본금을 적습니다. 물론 원래는 날짜도 적어야 돼요. 그 해답에는 다 날짜 있죠? 날짜인데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자,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적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본금 계정 찾아갑니다. 자본금 계정. 대변에 있죠? 대변에 갑니다. 그러니까 분개를 한 그대로. 사실 분개를 한 이유가 이 계정에 적을 근거를 마련한 거거든요. 분개 대변에 있었으면 계정 대변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바로 반대쪽에 있는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인 현금을 쓰는 거죠. 그럼 보다시피 현금 계정에는 자본금을 쓰고 자본금 계정에는 현금을 서로 반대쪽에 썼어요. 그럼 차변합계 50만 원, 대변합계 50만 원. 나중에 전체 장부를 비교해봐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한다는 점. 자, 하나밖에 안 했지만 계속 갑니다. 2월 6일 상품 30만 원 매입하고 대금전 10만 원 현금 지급,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상품을 매입했어요. 들어왔죠? 그럼 상품이 들어오니까 차변입니다. 상품이 들어왔다. 차변의 상품. 30만 원이었나요? 30만 원. 그 중에 10만 원이 현금 줬다.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는 일단 현금이 나가죠. 나가면 대변에 10만 원. 나머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외매입 또는 외입 이렇게 쓰면 외상 매입금이다 하시면 되고. 분개 끝났죠? 분개 끝나면 곧바로 옮기세요. 하나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 시험은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개만 하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러나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꾸 익혀야 돼요. 회계 마인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를 자꾸 안 쓰기 때문에 회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머리 쓰는 훈련을 해서 회계를 좀 쉽게 만듭시다. 아셨죠? 해봐요. 이 머리는 장식용이 아니에요. 그죠? 쓰라고 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제 잘 보세요. 헷갈려요. 자, 상품 차변에 있죠? 상품 계정 찾아갑니다.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3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뭘 적으랬죠?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 적으랬는데 반대쪽에 2개 있어요. 2개를 다 적으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제좌다 이겁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제좌. 아시겠죠? 계속 갑니다. 현금 있어요. 현금 계정 찾아갑니다. 대변에 있어요. 대변에 갑니다. 10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그리고 여기는 상대 과목 반대쪽에 있는 상품을 쓰는 거죠. 하시겠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외상매입금 있죠. 외상매입금 있으면 외상매입금 찾아갑니다. 대변에 있었죠. 대변에 갑니다. 금액 20만 원. 이 상대 과목은 상품. 이런 식으로 분개한 걸 그대로 계정에 옮겨 적는 걸 전기한다 그럽니다. 자, 그럼 딸랑 2개밖에 안 해봤지만 분개한 걸 그대로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전기인데 분개하고 나서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게 전기였단 말이죠.
그럼 분계와 전기 중에 물론 둘 다 중요한데 둘 중에 그래도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 그렇죠. 분계가 더 중요합니다. 맞죠? 만약에 분계에서 뭔가 잘못했으면 열심히 옮겨 적어봤자 이미 틀린 거예요. 이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뭐 이런 거 있죠? 어쨌든 분계 자체가 틀리면 이미 모든 얘기 끝난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는 겁니다. 분계가 틀리면 여기는 옮겨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미. 분계가 무조건 정확히 돼야 됩니다. 전기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차변 차변에, 대변 대변에, 그리고 계정 과목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적어라. 몇 번만 따라하면 됩니다. 마저 해볼게요. 4월 18일 잊어서는 안 되는 날. 집에 있는 사람 생일이라 이런 까먹으면 1년이 힘들어져요. 어쨌든 상품을 매출하고 20만 원 현금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상품을 팔았어요.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 40만 원. 예. 그 중에 20만 원은 현금 받았다. 그럼 현금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 2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금액은 20만 원이 됩니다. 그죠? 혹시 앞에 잘리나요? 말 들으면 알 수 있죠, 그죠? 예,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자, 분계 끝나면 바로 옮깁니다. 전기합니다. 자, 먼저 현금.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금액은 20만 원 적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인 상품 매출을 적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답이 제대로 돼 있나? 가끔 가다 보면 오타, 저도 모르게 오타가 나 있어요. 맞게 돼 있겠죠? 예, 맞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계속 갑니다. 외상매출금 차변이죠.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금액 20만 원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을 적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몇 번만 따라 적으면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이 여기 있다. 상품 매출 대변에 있죠. 대변 금액은 40만 원 적고,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 2개 이상 나오면 제조화.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 있을 때 제조하다. 무슨 특별한 뜻까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알아두시고, 물론 지금 어느 계정 어느 변으로 가는지, 분계할 때 차변에 있었으면 해당 계정 차변, 분계할 때 대변에 있었으면 해당 계정 대변. 이렇게 분계한 거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건 감만 익히시면 돼요. 손으로 많이 쓰면 좋긴 좋은데 굳이 여러 번 쓰라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한두 번만 하면서 분계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옮겨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속 갑니다. 5월 17일. 이건 저희 딸내미 생일. 죄송해요. 자,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급여를 현금 지급했다. 급여는 비용. 현금 나갔죠. 나가면 대변에 현금, 차변에 급여 25만 원. 자, 분계 끝나면 이제 자동으로 전기해야 됩니다. 이제 또 눈치 빠른 분, 또 회계 DNA가 많이, 그러니까 신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 회계 DNA를 좀 팍팍 뿌리신 분들은 벌써 분계 딱 보자마자 급여 계정 어느 변에 가겠다, 현금 계정 어느 변에 적히겠다, 이런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DNA를 많이 안 주신 분은 만들어야죠. DNA는 생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신경 쓰고 자꾸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면 DNA가 생성됩니다. 예, 하게 만드세요. 어쨌든 급여 갑니다. 급여.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 금액 25만 원 적고,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인 현금을 적습니다. 그 다음 회계 DNA가 충만하신 분들은 자 보세요. 급여 계정 차변에 현금. 급여 계정 차변에 현금 써 있는 것만 봐도 머릿속에는 현금 계정 대변에 급여가 적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반대쪽, 서로 이렇게 반대쪽에 동일한 금액이 적히게 돼 있다는 게 회계 원리라는 거죠. 항상 지금 다 이렇게 줄을 안 쳤지만 항상 어떤 계정 차변, 다른 계정 대변, 어떤 계정이 차변에 적으면 반드시 다른 계정의 대변에 금액이 적히게 돼 있다, 이거죠. 대차 평균의 원리 기억나시에요? 자, 그럼 현금 대변에 급여 이미 왔죠, 그죠? 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변, 대변 서로 반대쪽에 동일한 금액이 적히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사이 건 왜 안 적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이 상대편 2개 이상 있으니까 얘기하면 헷갈릴까봐 제낀 거예요. 자, 마지막 10월 5일. 이날 까먹으면 더 큰일 나요. 우리 아들내미 생일. 1년 내내 기다리는 생일. 네, 우리 가족 생일이에요. 넘어가요. 자, 보험료 7만 원 현금 지급했다.
현금 나갔다. 대변에 현금이고 보험료 줬으니까 보험료겠죠. 뭐 간단하죠? 7만 원이었나요? 7만 원. 분계 끝났으면 전기해야 되겠죠. 갖다 적습니다. 무슨 계정? 보험료.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보험료.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7만 원 적고 상대 과목 현금입니다. 그리고 회계 DNA가 충만한 분들은 그래 보험료에 현금 적었으니까 아하 현금에도 보험료가 오겠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라고 이해됐으면 그래도 DNA가 기본은 된 건데 회계 DNA가 원래 우리 초중고 대학교까지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학문들이 38,700개인데 그 중에 회계예요. 근데 회계 DNA가 다 많지는 않아요. 다 누구나 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도 강의를 한 32, 30년 했는데 강의할 때마다 회계 재밌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회계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막 그래요. 근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막 아유 책 집어치고 막 아이 때려쳐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또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결국은 두세 달 뒤에 다 원하는 급수 자격증 따고 나갑니다. 또 하시면 돼요. 해야 돼요. 하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 현금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대변에 상대가 뭐 보험료 7만 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죠. 이렇게 분계한 걸 계정에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 전기. 그렇죠. 분계한 것을 전기하는 분계와 전기 이것이 이제 머릿속 기계적으로 아 분계 이렇게 되니까 계정은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갑니다. 답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6번이 있는데 이건 못 풀어드려요. 자 여기는 그 10번까지 있잖아요. 10번까지 10개가 있고 넘어가면은 쉬운 건 제가 하고 어려운 건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자 10개가 있고 계정도 11개 있죠. 계정이 11개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칠판에다 그리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설명드리는 건 요 5개로 하고 여러분은 나머지 1번부터 10번까지 직접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1번하고 전기하고 2번하고 전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세요. 물론 답을 보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익히면 되니까. 그래서 뒤에 답이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하긴 했는데 또 이거 저 혼자서 다 문제 만들고 책 만들고 편집하고 백데이터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다 맞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또 오타나 이런 게 생기니까 여러분이 혹시 문제 풀다 이상한 거 있거나 답이 틀렸다 막 이런 거 있으면 욕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야, 몇 페이지 무슨 문제 틀렸어요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수정할게요. 신고 많이 하시면 제가 상품도 드릴게요. 상품 뭘로 드릴까? 분필 2개? 넘어가요. 자, 그래서 분계와 전기 이것을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럼 사실은 그것까지 연습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것까지 연습했다. 전기는 무난하다. 그럼 그 다음 예제 8번으로 갑니다. 예제 8번. 예제 8번 맞아요? 예제 8번. 자, 예제 8번은 전기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분계와 거래 내용을 추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이제 충분히 연습했다고 전제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제 8번. 예제 8번입니다. 예제 8번의 1번부터. 자, 계정이 2개 나옵니다. 현금 계정에 대변에 상품 써 있고 상품 계정 차변에 현금 써 있어요. 보이죠? 사실은 시험 볼 때는 이 2개의 계정이 다 나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쉬운 거고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분계를 뽑아낼 수 있어야 제대로 소화한 겁니다. 자, 먼저 일단 현금 계정이 대변에 상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만 보시죠. 현금 계정 대변에 상품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5,000원. 그럼 중요한 건 이 계정이 현금 계정이고 여기가 대변이라는 거죠. 현금이 대변에 써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분계할 때 현금이 어느 변에 있었겠냐? 대변에 있었을 것이다. 조금 아까 했던 걸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생각이 또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한인 게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거는 뭐였냐 하면 상대편 이거 써있던 반대쪽 계정 과목이었다는 거. 그럼 결론은 차변이 상품이었다는 거죠. 차변에 상품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이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건 이 분계를 보고 계정에 적는 거였죠. 분계 봤을 때 현금이 대변에 있다. 여기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그리고 이름 쓸 때는 반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인 상품을 쓴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상품 계정은 아예 안 봐도 되죠. 그죠? 상품 계정, 차변에 현금 써 있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거죠. 근데 상품은 차변에 금액이 적혀 있죠. 상품은 차변. 여기 있는 현금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현금. 이걸 적은 거죠. 결국은 2개의 계정. 분계는 하나지만 계정은 2군데입니다. 최소한 분계는 하나여도 계정은 2군데 적어야 돼요. 이중으로. 거래 이중성, 복식부기 원리, 대차 평균 원리가 됩니다. 2군데 간 거예요. 2번 갑니다.
거래 내용은 상품이 들어왔고 현금은 나갔잖아요. 이제 말을 붙이면 되지.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물론 금액은 5,000원이죠. 상품 5,000원 매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말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 현금 계정 차변에 5,000원 있죠. 뭐라고 써있나 보지 말고 현금 계정 차변에 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기차입금은 반대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분개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추정하면 현금 들어왔잖아요. 돈 들어왔고 차입, 돈 빌렸다는 얘기죠. 돈 빌렸구나. 정리하면 현금 5,000원을 차입하다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잖아요. 쉬운 거죠? 단기 차입금 계정 안 봐도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3번에 보면은 현금 계정 대변의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차변의 현금이죠. 외상매입금 차변에 현금이 써 있어요. 어쨌든 외상매입금 계정은 차변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 현금 계정은 대변에 적혀 있어요. 현금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면서 현금 대변. 그럼 정리하면 현금 나갔고 외상매입금 이건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럼 현금은 자산, 나간 거 대변. 나갔는데 왜 나갔냐? 외상값 갚았구나. 외상값을 갚았으면 부채 감소잖아요.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정리하면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지급했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4번은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죠. 외상매출금 차변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얘기지. 10,000원. 그리고 상품 매출은 오른쪽에 보면 상품 매출 대변에 10,000원 있잖아요.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얘기죠. 금액은 10,000원이죠. 근데 정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품 매출 글자 그대로 물건 팔았구나. 상품을 매출 팔았구나. 어떻게? 외상으로. 그럼 붙이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간단하죠? 이런 게 그냥 눈에 보이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5번은 조금의 어려운 거네. 자, 계정이 3개야. 계정이 3개입니다. 계정이 3개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자, 현금 오른쪽부터 볼까? 현금 계정 금액이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라는 얘기지 뭐. 무조건 대변에 현금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차변에 계정이 2개죠. 단기차입금 차변에 9,000원, 이자 비용 차변에 1,000원이죠. 결론은 차변에 단기차입금하고 단기차입금 9,000원하고 이자 비용 1,000원이 차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분개한 걸 전기하는 걸 연습을 해서 이제 이해가 됐다고 치고 이거 보면 쉬운데, 솔직히 지금 그거 보고 바로 연습하라는데 안 하고 그냥 이거 봤다 그럼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정리하면 돈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된 거고, 이자 비용은 글자 그대로 이자 준 거 비용이죠. 정리하면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 상환, 갚았구나. 그죠? 이게 눈에 보이면 충분히 이해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하는 원리와 전기된 걸 보고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것까지 했죠. 넘어갑니다. 됐어요. 그럼 일단 분개와 전기, 특히 분개가 중요하다는 거. 분개 못하면 말짱 소용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장부조직. 여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그냥 보는 정도. 장부조직, 장부에는 핵심만 하면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습니다. 이게 장부조직, 큰 2번 장부의 책에 보니까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주요부에는 분개를 기록하는 분개장, 그리고 분개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전기를 했죠. 그죠? 전기를 했어요. 결론은 분개장에 있는 건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은 일치. 그 다음 주요부를 도와주는 보조부라는 게 있어요. 보조부에는 다시 또 보조 기입장이 있는데, 이 보조 기입장은 분개장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총계정 원장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 주는 장부 이름은 보조 원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보조 기입장과 보조 원장으로 구분된다. 근데 아까 분개장에 있는 건 원장에 있으니까 금액은 서로 똑같다고 그랬어요. 분개장이 있으면 원장에도 있어요. 근데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은 별개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류만, 보조기입장 뭐 있고 보조원장 뭐 있느냐, 종류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써 있죠? 거기 써 있는 거 뒤부터 읽어볼까요? 뒤부터. 현금거래는 현금출납자, 당조예금 거래는 당조예금 출납자, 수익현금, 뭔지 몰라도 수익현금 출납장,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가다 맨 밑에 보면 매입장과 매출장이 있어요. 요거 체크해둬요. 보조기입장 그러면 매입장과 매출장 일단 중요하고, 나머지는 끝나는 말이 무슨 기입장, 무슨
출납장입니다. 무슨 기입장, 무슨 출납장. 그 다음 보조원장에는 뭔지도 몰라요. 일단 그냥 상품 재고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부터 일단 체크하세요. 상품 재고장 세 번째 있죠? 그거 체크하고 나머지는 끝나는 말이 무슨 원장, 무슨 대장입니다. 구분되죠? 되죠? 무슨 기입장, 무슨 원장, 무슨 기입장, 무슨 출납장, 무슨 원장, 무슨 대장. 그래서 요거 매입장, 매출장, 상품 재고장 이런 걸 위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 조직은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면 돼요. 주요 분야, 보조 분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전기이지만 결론은 분계를 잘하면 전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분계와 전기 연습 좀 하세요. 제가 안 풀어드린 것도 여러분 풀어보시고 그것까지 소화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는 이제 마무리입니다. 회계라는 게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분계하고 분계를 총계정원장에 전개하고 이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하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애들 결산을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